안녕하세요. 3월 6일 오늘도 매일매일 습관처럼 정인원과 함께하는 매일행정법입니다. 자, 오신 분들 정말 잘하셨어요. 오늘도 쭉쭉쭉 계속 같이 함께 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변호사 시험 문제 쉽지 않습니다. 그 밖에 행정작용. 자, 물론 요즘에 보니까 공포상 계약이다 뭐다 해갖고 조금씩 자, 그런 어떤 기타 행정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 연장선상에서 변호사 시험 문제 행정계획인데 판례가 쉽지 않아요. 전반적인 취지는 알겠지만 판례 하나하나 사안에 빠져갖고 휘둘리면 한두 끝도 없죠. 한번 알아볼게요. 자, 변호사 시험 문제였습니다. 살펴볼게요. 행정작용 중에 그 밖에 중요 행정작용이고요. 그 다음에 행정계획을 말하는 것. 자,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자, 기본적인 내용은 기본적인 이론은 좀 하셔야죠. 여기 구체적인 판례가 솔직히 말해서 어려운 판례들이에요. 자, 그래도 기본적으로 행정계획을 살펴볼게요. 자, 장래 일정 시점에 질서 형성을 위하여 모든, 자, 한마디로 정보나 어떤 이런 것들을 다 종합조정, 모든 절차를 종합 조정을 하기 위한, 지금 하는 거죠. 장래 일정 시점의 질서 형성을 위해서 모든 절차나 조정을 위한 행정작용 기준을 마련하는 거. 그래서 지금 당장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장래에 있을 일을 대비해서 순서라든지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만든 일종의 기준을 마련하는 거죠. 기준 설정. 이걸 우리는 행정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사전에 마련하는 기준 설정인데, 이 기준 설정을 위해서는 모든 절차를 종합 조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사전에. 그래서 행정계획은 사전에 짜는 거예요. 행정청이 하는 건 맞고요. 청의하는 장래를 위한 미리 설정한 기준, 계획, 이렇게 하는 건데, 이 행정청이 하는 건데, 솔직히 말해서 이거 파트가 시험제 나오면 사전, 자, 고려죠. 고려. 자, 고려, 재량. 이거 뭐 할 때? 사전에 하는 거니까 행정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고려할 사항, 재량. 근데 이 행정계획이라는 게 왜 그러면 사전에 이렇게 하냐면, 대규모 시설, 그다음에 건설 사업 같은 걸 통해서 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과 그다음에 시간도 많이 걸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한번 잘못해갖고 뒤집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신중해야 된다. 신중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행정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요즘에 이게 점점 확대돼 갖고, 자, 모든 영역의 계획 수립을 거의 다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많은 비용과 시간을 그래서 신중하게, 그 다음에 한 번에 최대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미리 사전에 계획을 짜고 그 계획에 따라서 착착착 진행하는 게 아무래도 시간도 비용도 줄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결부되는 게 주로 다단계 행정결정. 이거하고 인허가 의제제도. 이런 것들 주로 많이 여기에 사업하고 같이 결부돼서 나옵니다. 그냥 행정계획 그러면 그것만 나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첫 번째, 제일 먼저 많이 나오는 게 사전의 고려. 이럴 때 우리 형량, 명령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형량, 혜택, 흠, 이렇게 얘기하죠. 형량, 명령, 준수해야 될 의무예요. 고려할 때 준수할 의무, 기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혀 안 했다, 아무것도 안 했다, 혜택. 그 다음에 하긴 했는데 정당성 또는 객관성을 상실했다, 객관성을 잃어버렸다. 그랬을 때 우리는 오형량, 전혀 아무것도 한 게 없다, 혜택. 흠은 누락이죠. 중요한 사항, 누락. 이렇게 갖고 오형량, 혜택, 흠, 이런 순간 형량에 하자 있다, 위법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과거에는 행정계획 자체가 형량의 하자가 아니라 이것도 일종의 계획이고 이것도 재량이기 때문에 계획재량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일탈남용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형량, 명령이란 말 대신 계획, 재량에 관한 일탈남용, 이렇게 일탈남용 심사를 이렇게 기준으로 이렇게 쓰다가 지금 용어를 이렇게 변경한 거죠, 판례가. 그렇다 해서 본질이 달라지진 않아요. 똑같이 재량이에요. 대신 형량의 하자에서 위법하다, 일탈남용이 있어서 위법하다. 과거엔 그렇게 판단했거든요. 근데 지금 용어가 좀 달라졌다. 이 정도 보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계획을 수립했을 때, 자,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어요. 보통 계획을 수립할 때 먼저 우리가 무슨 목적이냐, 목적, 지향할 목표, 이걸 먼저 설정을 하죠. 그래서 방향, 지침,
이런 걸 먼저 설정을 해요. 이걸 설정을 하죠. 이럴 때 쓰는 말을 종합계획이라고 합니다. 주로 종합계획 또는 국토계획, 마스터플랜 또는 기본계획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기본계획, 국토기본계획, 종합계획 이런 말 쓰면 이런 것들은 구속력이 없고요. 단순한 방향지침이에요. 구체적 내용이 없으니까요. 자, 그렇다고 해도 이제 그냥 기본계획 같은 게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나왔죠. 자, 구속력이 있는 구체적 내용을 이제 이 종합계획에 따라서 구속력이 있는 여기 있는 구체적 계획을 수립해요. 이럴 때 쓰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갖고 여기에 근거해서 이제 여기에 지침에 따라 구성되는 구속적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럴 때 쓰는 게 도시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 관리시설계획. 특히 관리계획이란 말 많이 나오죠. 또 환권계획, 여기는 환지계획. 이런 건 어쩔 수 없어요. 이름이 기본계획이 아니지만 지침을 마련한 것에 불과한 여러 가지 계획의 명칭이 있으니까 이거 다 판례 문구잖아요. 이럴 때 환권계획 그러면 이거 구속력이 있다 이렇게 나오죠. 환지계획도 승인이나 또는 인가를 통해서 구속력 있는 계획으로 발전하지만 일단은 이렇게 해서 여기서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계획 수립에 관해서 처분성이 없다, 처분성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죠. 구속력이 없다, 구속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이거 정리 잘 하셔야 돼요. 세 번째가 이제 계획 수립 후 이렇게 나오는 거죠. 계획 수립 후에 행정청, 권한이 있는 청, 권한이 없는 청. 근데 계획을 변경한 거죠. 행정청이 계획을 변경했는데 권한 있는 청이 변경했으면 기존 계획은 사라지고 계획은 상실되고 효력이 상실되고 신규 계획을 갖고 이제 집행을 하면 되죠. 구속력이 생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권한이 없는 청이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여전히 기존 계획이 구속력이 유지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신규 계획은 효력이 없고요. 이렇게 정리하고 또 두 번째, 청은 그렇고 주민 또는 국민이라고 하죠. 국민. 일반 국민에게는 계획 변경, 존속, 보상 이런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없다. 단 그러면서 나오죠. 단 신청권 사건에서 신청권, 국토계획 이용 변경 신청권, 이용 변경 신청권. 그다음에 대상 지역 내 토지 등의 소유자 신청권. 이 신청권 두 개는 있어요. 그렇다 해서 여러분 신청권은 만족스러운 답을 얻기 위한 게 아니라 한번 기회를 가져라. 그래서 신청권에 신청했다가 거부 나오면 그럴 때는 그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서 다툴 수 있는데 그렇다 해서 거부가 취소된 데서 만족스럽게 뭐가 나오는 게 아니죠. 그러면 어찌됐든 다른 사유가 있으면 또 거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문제되는 사안이고 솔직히 행정계획을 따지자 보면 굉장히 복잡해요. 저도 시험 문제는 이렇게 세 단계로 해갖고 문제를 나온다는 거죠. 행정계획은 사전 계획 수립 확정했을 때 처분성 있느냐, 계획 수립 후에 청이, 그다음에 일반 국민이 청구권이냐 신청권이냐 이런 것들 좀 구별해 갖고 이해를 좀 하세요. 여기는 아직 판례가 아니잖아요. 물론 판례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했어도 그래도 판례 내용 살펴볼게요. 자, 변호사 시험 문제인데요. 올해 문제. 좀 문제가 어려웠어요. 판례가 자주 보기 어려운 문제. 또 구체적인 사안을 묻다 보니까 그래도 알아두면 좋아요. 볼게요. 도시계획 시설. 어찌됐든 도시계획이라고 그랬으니까 구속력 있는 또 시설계획이라고 했죠. 이렇게. 지정된 후에도 계속 지목에 따라 농경지로 사용된 토지. 자, 그러면 계속적으로 지목에 따라 농경지로 사용하셨대요. 그러니까 이분은 계속적으로 도시계획 시설 지정된 이후에도 근데 공원부지인데 거기서도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후에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그러니까 매도했나 봐요. 그래서 농사를 짓겠다고 농경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고 만약 그 사용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법정상 매수 청구권 그러니까 마저 사가라. 그러니까 사업자 그렇게 불가능하게 됐으니까 정상적인 가격 매매를 통해서 사가라 라는 행사할 수 있다면 공원구역이 지정된 토지 소유자의 사익을 과도하게 침해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충분히 자기 재산권을 누릴 수 있게 해줬잖아요. 그렇다 해서 충분하다 해서 만족스럽고 최대한 그런 재산권 행사 권한은 원칙적으로 없어요.
기본권에도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공원 부지로 그 공원 안에서 농사를 계속 지어왔던 분에 관한 문제였어요. 계속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새로운 사람도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더 이상 그 사용 수익이 불가능하게 됐을 때는 아예 그걸 또 매수 청구를 통해서 공원 부지로 유입될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재산권은 요 정도면 충분하다. 어떤 피해를 보지는 않았다. 약간 손해배상이 이런 냄새도 좀 나죠. 손해배상 대상은 아니었다. 이 말이었어요. 맞는 질문. 두 번째, 재건축 조합이 전체 조합원의 일부인 개별조합, 사적으로 재건축에 관련된 신축, 상가, 입주 약정을 체결한 경우, 일단은 재건축이라는 사업은 공익사업이 공익 목적이 큰 사업이에요. 자, 크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고 일부인 개별조합원과 사적으로 재건축에 관련된 신축, 상가, 입주에 약정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롭게 들어오는 상가에 입주 약정을 개별적으로 사고팔고 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관리처분 계획의 본질과 재건축 조합의 행정주체로서 갖는 공포상 재량권에 비추어. 이 말은 뭐예요? 공익성에 비추어. 공익목적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개별적인 계약이 공익목적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재건축 조합은 그 사법상 약정에 직접 구속되지 않는다. 당연히 공익이 우선된다. 형량은 공익과 사익과 사익을 모두 다, 그래서 명령이라고 할 정도로 강제죠. 그래서 공익과 사익도 고려하겠지만 그렇다 해서 공익이 더 우선한 건 당연한 거죠. 맞는 질문. 세 번째, 주민들의 도시계획안 위반 제한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 자, 주민들의 도시계획 위반 제한을 거부한, 자, 쉽게 얘기해서 대상 지역 내 토지 등의 소유자는 위반 당시에 제한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그래서 그거에 근거해서 신청했고 또 거부를 받았다. 근데 그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또 거부할 수 없나요? 할 수 있어요. 다른 사유로. 행정청이 새로이 수립한 도시관리계획에 제기된 소송에서, 그럼 이건 앞에하고 다르잖아요.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이 취소 판결의 기속유예에 위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속유예에 반하지 않는다는 건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 자, 따라서 법원은 계획질항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 여부는 당연히 새로운 계획에 따라서 또 일탈남용 여부를 검토해서 판단해야 된다. 맞는 질문이죠. 새로이 수립한 도시계획. 4번, 산업단지 개발 계획. 변경권자니까 청인데 권한이 있는 이 말이죠. 자, 특정 폐기물 처리업자가 폐기물 소각시설을 증설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개발 계획을 변경한 경우 형평의 원칙상 변경권자는 반드시 그 주변의 동종업자들도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산업단지 개발 계획을 변경해야 된다. 자, 일단은 왜 그러면 이게 폐기물 처리 시설이었어요. 폐기물 처리 시설에 조금 용량이 부족했나 봐요. 그래서 그 서실을 조금 확장하는 허가를 해준 거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인근 주변에 뭐 그런 사유가 없는데 똑같은 처우를 해달라, 이건 아니죠. 한마디로 공적인 견해 표명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어떤 공적인 견해 표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른 주변 인근 유사한 사업에는. 그렇기 때문에 신뢰보호도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그들의 어떠한 신뢰를 보장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가 어떠한 피해도 없었다, 이 말이었어요. 따라서 주변의 동종업체들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산업단지 개발 계획을 변경해야 된다. 그럴 의무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발생하는 신뢰보호라든지 그런 거에 관한 위법은 없었기 때문에 손해배상도 안 됐다. 5번째, 지방자산체가 경관 훼손에 관한 객관적 검토를 거치지 않은 채 가백 고층 아파트 신축 사업 계획에 대해서 주변 경관 등을 이유로 불승인 처분. 자, 이게 경관 훼손에 관한 객관적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 이게 중요해요. 그냥 가서 사진 찍고 분석만 했다는 거죠. 자, 환경 영향 평가라든지 주변의 어떤 이런 영향 평가를, 그런 걸 전혀 안 해도 교통 영향 평가 이런 걸 전혀 안 하고 그냥 불승인 처분. 고려할 사항을 빼먹었네요. 그러면 형량의 하자 있어.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 이렇게 나왔었던 판례입니다. 그래서 위법하니까 고의과실까지 있고, 그래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맞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네요. 어려운 판례였죠. 이게 행정계획이고 국가배상하고 같이 연결된 거고, 자, 객관적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 형량의 하자에서 일탈 남용하고 똑같이 위법하다. 어찌됐든 형량의 하자에서 위법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객관성이나 정당성을 상실해서 5형량 사건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법했고 손해배상까지 갔었다. 중요한 판례이기도 합니다. 자, 일단은 경관 훼손에 관한 조치가, 어떠한 조사가 미흡했다 사건. 자, 알아두면 좋고 또 정리하면 좋은 정의nem과 함께하는 매일행정법이었습니다.